이 최교진 후보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에 SNS에 또 이른바 막말 논란 있었고요. 또 정치, 이념적 편향성도 논란인데 심지어 과거에 제자인 여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다는 본인 인터뷰도 뒤늦게 나왔습니다. 앞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논문 표절, 또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등이 문제가 돼서 결국 지명이 철회가 됐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최교진 후보는 어떤 입장일지 한번 민주당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만만치 않은 청문회가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막말 논란도 있고 뭐 이제 아무래도 교육부 장관에겐 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논문 표절 문제 뭐 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본인의 과거 발언들이 지금 계속 소환이 돼서 뭐 과거에 뭐 강사로 불렀던 사람에 대한 논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차적인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사실은 좀 철저하게 여야 할 것 없이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지만 어떤 무리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라는 입장이고 아무래도 이진숙 전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명 철회가 이루어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저는 이 후보자의 어떤 정책 전문성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실제로 그때 민주당 의원들도 지적을 했던 게 어떤 초등교육이라든지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후보자가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 좀 청문회 준비가 부족해서 아쉽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최교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사를 현장에서 하기도 했었고 교육감 3선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전문성 측면에서는 매우 검증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준비가 많이 된 후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정책적인 전문성과 본인의 어떤 과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소상한 설명 그리고 구체적인 해명 그리고 필요하다면 진솔한 사과까지도 한다면 청문회를 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전 후보자와 좀 비교했을 때는 나름 이제 교편도 잡았었고 또 교육감까지 했었고 하다 보니까 교육과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나름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지적을 받고 있고 또 논란이 되고 있고 최근에 언론 보도로 알려진 또 제자에 대한 이런 문제까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책 전문성은 예. 이진숙보다 장관 후보자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과거의 자신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교육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거의 자신과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최 후보자의 논란이 됐던 부분은 서면 답변서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천안함 유족 음모론 제기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존중하고 희생자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다 틀렸습니다. 천안함 희생자가 아니라 천안함 전사자죠. 네. 전투작전 수행 중에서 우리 서해 영해를 수호하기 위해서 작전에 나갔던 장병들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전사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서면 답변서라는 것은 사람이 충분히 청문회 자리처럼 급박한 질문에 의해서 조금 뭐 당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쑥구하고 쓰는 글이지 않습니까? 그런 서면 답변서에서조차도 희생자라고 표현한 것은 본인이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되기 위해서 지금 면필성 사과를 한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답변이라기보다는 논란이 되니 정부의 입장과 생각이 같다. 이 수준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음주운전도 그렇고요. 나머지 사안들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교육부에서 추후에 있을 교육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이 사건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의 가장 큰 것은 영이 서야 되는 건데 그 영이 서지 않는다면 그건 나중에 진정 수장으로서 부처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조차 저는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참 임명하는 게 저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성이랄지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외적인 논란들 이 인사검증 시스템 다시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무래도 이제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는 뭐 법적으로 좀 문제가 없는지 뭐 후보자의 범죄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또 검증을 할 거고 아무래도 이제 뭐 평판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종사했고 또 교육감 3선을 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교육 정책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좀 많이 검증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후보자의 여러 가지 좀 부족했던
과거의 이력들은 있지만 사실 뭐 논문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거 SNS에 썼던 막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전에 인지가 됐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본인이 직접 어디 신문에 기고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이랬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SNS라는 개인의 공간에 썼던 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좀 인터넷 방송에 나가서 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충분히 이제 검증 과정에서 걸러졌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거고요. 네. 후보자가 사실 지금 논란이 되는 발언들 중에 최근에 했던 발언들보다는 뭐 몇십 년 전에 했던 발언들 혹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던 과거의 발언들이 소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후보자가 과거의 표현들을 중에서 좀 과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진솔한 사과를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하지 않을까. 뭐 과거와 좀 생각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혹은 과거에는 어떤 공직을 뭐 이렇게 장관까지 역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자유롭게 표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충분한 검증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국회에서는요, 법제사법위원회 이 나경원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뭐하러 가는 거야? 아니 이렇게 지금 잘 안 들으시나 봐. 토론을 해야 되는 토론을. 자, 토론합시다, 그럼. 들어가요. 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법사위가 22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쟁점을 가지고 격돌한 적은 있습니다만 최소한 여야 간에 있어서 간사 선임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무리한 회의를 진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죠? 위원장님, 발언하고 있는 내내 손가락질을 하고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징계도 내리셔야 합니다. 저는 도대체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이 바로 국회 독재이다. 그러니까 의회 독재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관저에 가서 머리를 숙이더니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한 내란 모의 혐의가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이 법사위에 간사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주식 차명 거래 문제로 탈당한 이춘석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배정을 했고 국민의힘은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내정을 했는데 지금 충돌한 이유가 야당 간사부터 선임하느냐 또 검찰개혁 공청회 안건부터 심사하느냐 이것부터 첫 시작에서 강하게 대립을 했는데 이 상원격 역할을 하는 법사위 앞날 어떨까 지금 싶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왜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 선임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방금 장경태 의원의 발언이 영상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네. 이 계엄이 일어났던 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를 했지만 나경원 의원과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어졌고 그리고 내란에 있어서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제 특검 측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나경원 의원도 충분히 어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역할이 있었는지 혹은 윤 전 대통령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수사라든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법사위에 간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적절치 못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이 이제 패스트트랙 당시에 과거에 그때 약간 물리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국회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당시
뭐 약간 이제 최이배 의원을 뭐 가두고 이런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물리적 폭력 사태, 대치 사태가 있었는데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지금 1심만 6년째 끌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 뭐 지금 결심 공판이 9월 15일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던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법사위에 간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해 충돌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폭로했듯이 본인의 패스트트랙 관련한 사건을 공소 취소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이 한동훈 대표 발로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의원은 사실 법사위 간사를 하실 때가 아니라 이와 관련한 수사 그리고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 그리고 내란 관련한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어떤 논란 또 재판 관련된 논란들이 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국회법을 보면은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선임하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위원장 마음대로 마음대로의 법사위를 개선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 의원이 지금 표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일단 안건은 예.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할 때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를 안 뽑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는 어제까지만 해도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합의권이 있었는데 그걸 또 갑자기 철회했습니다. 국회 안건을 이렇게 마음대로 상임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저희가 흔히 생각해서 회의의 장이라고 하면 네. 상식적으로 중립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물론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혀 중립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뿐더러 상임위 안건조차도 지금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운영 자체가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국회법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협의입니다. 협의라는 걸 도저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드리고 싶은 말이 우선 특검은 법사위의 상임 기관이 아닙니다. 소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고요. 재판 받는 도중이라고 해서 지금 침해될 수 있다고 했는데 과거 박범계 의원 역시도 법사위 상임위원장 간사를 하셨는데 예. 그때 당시에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재판을 박범계 의원 역시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그 비난을 하시려면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간사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저는 그것조차도 궁금합니다. 지금 그 언급하셨던 요 내용 중에 하나 잠깐 과거로 돌아가면요. 그 이야기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이 민주당 주도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겠다면서 국회에서 농성을 하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른바 빠루라고 불리는 쇠 지렛대를 들고 있는 장면이 재조명됐는데 물론 나 의원이 당시에 저 연장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년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나 의원은 이걸 두고 나경원 개인 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은 민주당식의 국민 기만이다.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이 주장에 대한 부연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예. 우선 저 새지렛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나경원 의원이 저 새지렛대를 사용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당시 의안가를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서 민주당 당직자와 민주당 관계자들이 저 새 지렛대를 이용했었고 그걸 현장에 두고 가는 거를 나경원 의원께서 저렇게 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저걸 뭐 사용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재판이 6년째 지연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지금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역시도 굉장히 많이 5명 재판을 저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민주당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진까지 합치면 더 많은 인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졌고 이 재판 길 지연에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의 원인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역시 있지만 지금 마치 모든 게 나경원 의원이 지금 모든 걸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이 인지도도 높고 지금 의정 활동을 계속 이어져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저에게 비난과 비판하실 수 있죠. 정치니까 말로서 서로 상호 간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쇠지렛대에 대한 이용은 당시에 민주당 그리고 국회 어떤 경호처 입장에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을 잠깐 들었던 것이고 또 하나 재판 지연 관련된 것도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당시 소속 의원들의 의지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상대적인 의지도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을 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공구를 들고 있던 건 나경원 의원이 아니냐 하면서 과거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 문제만 풀어달라고 했다는 발언까지 이 거론을 했는데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제 본인이 그 쇠지렛대를 든 게 실제로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닌데 억울하다 이 얘기를 나경원 의원은 하고 싶으신 네네.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들고 있었던 건 맞지 않느냐. 썼든 안 썼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이 뭘 했냐. 폭력 썼죠. 의안과 문을 걸어 잠궜고 그 외에도 이제 최입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른미래당이 사보임하는 그런 절차가 정당하고 법에 어긋나는 측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국회에서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패스트트랙이란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오히려 당시 이제 본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뭐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본인들이 동의할 수 없는 주제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내 당이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막아서면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저지하고 막 문을 잠그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지 않고 오로지 뭐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설파하고 있다, 혹은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보였던 폭력적인 행태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방금 잠깐 언급 주셨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심지어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인에게 어떤 청탁이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그것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자진해서 수사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혹은 허위사실 유포로 한동훈 전 대표를 고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실 때가 아니라 이 재판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왜 이 재판이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본인이 왜 수사의 대상이 됐는가부터 어떤 과거의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먼저 반성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